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리스크 요인이 또 상당해요. 우리가 이걸 좀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강자였었는데 꺾이는 건가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예. 뭐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1위로 등극한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지금 GDP 성장률도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GDP를 좀 갉아먹는 그런 산업으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중국 시장 상당히 급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일본의 급성장에 이어서 중국이 이제 2000년대부터 바톤을 받았는데 2000년 기준으로 200만 대를 판매하던 그런 시장 규모가 지금 2017년 들어서 지금 2,880만 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크게 발전했는데 이 수치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거대 시장으로 좀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지금 사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 그 전년 대비해서 한 28.4% 성장한 428만 대가 팔렸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122만 대를 팔아서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데 네. 지금 6%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방어에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에 랭크된 국가가 중국인데 여기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라고 했고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지난 연도였죠. 이게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일부 우려 섞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요? 왜 구멍이 뚫린 건가요? 네, 예. 이렇게 뭐 사실 중요한 그 산업인데 문제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 2017년도에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을 찍고 판매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왔는데 신차 판매는 지금 현재 그 1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 1위의 전기차도 역시도 지금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이것이 크게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 좀 있겠고요. 또한 네. 경기 침체와 최근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저하로 신차가 좀 팔리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보조금을 삭감하는 그런 조치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맞물리면서 상당히 지금 판매가 저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업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공식적으로 완성차 판매 업체는 135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만드는 업체도 지금 486개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배경 삼아서 우후죽순 그런 업체들이 생겼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반드시 오고 있는데 지금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평화은행이 내부 문건으로 중국 자동차 업계 4곳이 올해 말 파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채 규모가 8조 3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서 유명한 FDG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우는 그 니오는 회사 설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누적 손실액이 무려 6조 8천억에 달할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산업 전반에 거품이 지속적으로 거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020년 어디까지 팔자라는 판매 달성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피가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보다는 덜 안 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그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경제 성장률 자체도 역시 회복되지 못하고 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중국의 자동차 판매 부진이 중국 국내에만 그런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 및 그런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중국의 자동차 산업도 선진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업체들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 좀 관전 포인트로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안 나는 그 적자 지속인 그런 업체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라는 점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전기차 관련주, 특히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을 좀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가 예전보다 안 팔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 랭크된 1위 중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국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의 고민도 깊어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 첫 번째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지표예요. 미국 쪽 살펴볼 텐데, 미국 9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는데 사실 이제 연말은 소비 시즌입니다. 이거 좀 잘 나야 되는데 이것까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부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한 개 정도가 잘못된 지표가 좀 악화된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염두에 두시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발표된 지표가 지금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지수인데요. 전월 대비 한 0.3% 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올해 그 2월 달에 감소가 나타난 이후에 7개월 만에 감소세가 나온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플러스 0.3%였는데 이보다 좀 미달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단기 충격이 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감소한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자동차, 그리고 건축 자재,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서의 그런 지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사실 감소를 했는데 이것을 좀 저희가 좀 자주 사용하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4.1%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사실 경계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소매 판매가 완전히 하락세로 좀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분석이 좀 지루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0월부터는 미국도 지금 계절적으로 소비 시즌에 진입이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고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남아있는 만큼 10월과 11월에 그런 소비 지표를 좀 확인하고 그래도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좀 판매 둔화를 확정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실업률이 더 이상 개선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실업률의 그 선행하는 일자리 숫자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의 그 고용 시장은 거의 피크를 좀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모멘텀이 이제부터는 좀 약화될 가능성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 그 연말 미국의 소비 시즌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뭐 대표적인 소매 판매주들이 몇 개 있는데, 특히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지금 사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따라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우려감 때문에 반등 강도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이번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10월 연준의 그 FOMC에서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뭐 좀 단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향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되 큰 우려는 제한되고 그렇다고 큰 기대도 안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금리 방향성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재료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